한 중국 시민이 어느 한 길거리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중국 주요 도심지 중의 하나로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인파 속에서 시민 한 명이 나와 한글로 된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우르르 나오며 무릎 꿇고 있는 사람과 같이 무릎을 꿇으며 동참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어떤 연예인의 노래를 틀어놓고 큰 목소리로 중국어를 말하며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BTS를 좋아하는 중국 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BTS를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이돌이 무릎 꿇지 않는 모습과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중국 BTS 팬들의 모습이 있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BTS 현지 팬덤인 지민바 차이나가 길거리에 나와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영상을 본 세계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골머리를 앓는 중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BTS와 한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차단하며 중국인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열 시스템으로 한류에 관심이 있는 중국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이 사교육, 게임에 대한 검열을 넘어서 연예인, 아이돌 팬덤 문화에까지 손을 뻗치며 한류에 대한 열망을 부숴버리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연예인에 대해 검열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BTS의 계정을 포함하여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정지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사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웨이보는 관리자 계정을 통해 비이성적으로 연예인들을 추종하고 응원한다는 팬들이 있다는 근거로 74개 관련 계정을 30일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선 전부에서도 한국 팬덤의 모금 활동에 대한 경고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문화 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K-팝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모금 활동을 못하게 되자 중국의 BTS 팬덤이 공산당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BTS의 음원을 모두 싹쓸이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K-팝 연간 음반 수출 건수 1,500만에서 4,100만으로 전체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중국 한알령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K-팝이 최근 중국에서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알령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고 예상과 다르게 한국에 큰 도움을 주게 되어 정말 고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최후로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류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높여버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BTS와 관련된 글을 교묘히 조작하여 BTS가 중국을 무시한다는 말로 중국인들을 선동했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이 BTS 멤버 중 누군가가 중국을 정말 싫어하나요? 라는 주제로 글을 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한 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의 BTS 팬덤이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기를 불사하며 중국의 BTS 제재에 대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방탄소년단이 적힌 팻말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BTS의 노래에 맞춰 다 같이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떼창이 끝난 중국 BTS 팬들은 더 이상 BTS를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중국 SNS에 퍼지게 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BTS 팬들에게 창피하니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중국에서 꺼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최근 있었던 중국 BTS 팬들의 무릎 꿇는 영상을 가리키며 중국 네티즌들이 BTS 팬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선동으로 한류를 싫어하게 된 사람들과 중국 BTS 팬들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역시 세상의 이치는 권선징악이라고 했던가요? 이들의 싸움 결과는 결국 BTS 팬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BTS 팬들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TS 멤버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성금 10억을 모아 비행기 외부를 BTS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더 타임스에 축하 광고를 실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던 중국 당국은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광고를 못하게 막아버렸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제재가 도화선이 되어 여태껏 중국이 계획했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을 가리키며 중국의 BTS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중국이 BTS에 맞서다가 결국 지게 되었다라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중국을 가리켜 시대를 역행하는 위험한 민족주의라고 말하게 되자 중국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한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한한령이 사라지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서도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6년 만에 한국 영화 오문이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여파로 인해 사흘간 2억 원의 수입을 기록하기도 해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콘텐츠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시진핑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중국 Z세대조차 한류를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부에서 중국의 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국 콘텐츠를 즐긴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류에 대한 열망은 중국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한령에 대한 제재를 풀고 있자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몇 년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관광공사 중국 웨이보 계정에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중국인들은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를 꼽아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설문한 결과를 보면 중국인들 75% 이상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으며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가장 가고 싶은 한국의 도시의 설문조사에는 제주가 3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중국인이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중국 사람들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것, 한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것,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 난 것이 한국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BTS가 휴가를 즐기고 있을 당시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중국에서 대박이 나기도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BTS 지민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제주 노회마루 거리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인공눈을 뿌리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단 몇 시간 만에 노회마루 거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오게 되자 단 몇 시간 만에 1000만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리 반기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기만 하면 유적지나 관광명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실을 구독자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새벽 4시가 되자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오히려 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종업원이 술을 더 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들은 중국인이라 무시하냐? 라고 어눌한 한국어로 계속 압박한 뒤 중국어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에 그치지 않고 종업원을 구석으로 몰아가며 주먹과 발로 종업원에게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경찰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삿대질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중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 식당에서 몰래 맥주와 소주를 꺼내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자 종업원에게 피해를 입혀 종업원이 크게 다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년 중국인들의 관광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그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제주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들이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부피를 줄이려고 상자와 포장지를 아무데나 버려서 제주공항이 쓰레기 처리장이 된 모습, 제주 용두암 일대의 자연석을 가져가거나 심지어 용두암을 훼손시킨 뒤 파편을 가져가려는 행위, 열쇠로 여객기 창문을 긁어 인증샷한 중국인 관광객,
해녀 할머니가 고생해서 딴 전복을 중국인 관광객이 허락도 없이 전복을 들며 인증샷을 찍고 급기야 할머니 몰래 훔쳐가는 모습들이 적발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